자, 이번 시간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네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주제의 경우에는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평균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그 포인트에서만 문제 구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전제를 하시고요. 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에 기반설의 종류 나와 있어요. 예, 종류 이 기반설 58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7개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구성하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예시점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좀 쉽게 생각하면 기반시설은요, 도로와 상하수도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용어로서요, 먼저 공동구. 이것도 16회 시험이니까 거의 10년 전에 출제가 되고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명제인데요. 이 공동구라고 하는 거, 자, 기반시설의 일종이고요. 표현 길게 하고 있는데, 전선이라든가 가스관 등을 집어넣기 위해서 땅 밑에 파놓은 큰 구멍을 가리켜서 공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공동구도요, 기반시설의 일종이에요. 한편 광역시설, 역시 16회 한번 구성이 되고 안 나오는데요.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이런 표현 들어가 있죠. 예, 보실 거 없고요. 결과적으로 기반시설의 일종을 다시 일부를 묶어서 광역시설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이슈가 안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107페이지에 공공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로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뭐 공공시설이라는 그 개념도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바로 기반시설의 일종이다.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죠. 107페이지에 기반시설의 설치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뼈대부터 잡으셔야 돼. 자, 기반시설은요,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도로, 학교, 공원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안에서 결정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기초조사에서 도로가 부족해, 도로 좀 확장을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하고 협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이렇게 어떤 기반시설 설치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건폐율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토지, 이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 밑에는 일단은 용도적은 무조건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용도지역과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가 충돌하면요, 기반 시설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원칙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읽을 필요가 없어. 시험에 직접 구성 안 되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라고 되면 당연히 위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근데 그 밑에 예외 나와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요건 실질적으로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서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요건 이렇게 비교해야 되죠. 우리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택지개발지구는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공유수면 매립국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적인 내용과 같으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뭔 소리인가 하니, 용도지역은 위반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시험에 자주 구성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용도지구나 구역은요, 예외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겠고, 이 기반 시설의 설치라는 것도 당연히 위반 결정 과정을 거침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는 거의 시험 문제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논의할 포인트는요, 핵심 다지기라고 해서 도시군객시설이라는 용어와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두시고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밖에 도로 있습니다. 학교 있습니다. 공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그런데 어떤 토지, 도로를 만들자고, 학교를 만들자고 입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이런 용어를 써요. 예, 우리 법에서는 이걸 용어를 새롭게 만듭니다. 도로 예정지를, 학교 예정지를 도시군객시설 또는 도시군객시설 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라는 개념 중에서 혹시 입안에서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걸 새롭게 뭐라고 한다? 바로 도시군객시설이라고
용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23회 때 틀리게 답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비교할 게 이거죠. 용도적을 입안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건 용도적의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관리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용도지구나 구역도요, 그냥 관리계 결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의 설치를 하자고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건 그냥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을 앞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도시군 관리계 시설 결정, 이렇게 정상입니다. 원래 용어가. 근데 옛날에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옛날 용어 그대로 가져와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추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16회 때는 18회 한번 구성, 18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네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하죠. 포인트는요, 틀리게 하려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에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다지게 나오는 이 용어를 이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시험에 자주 구성되는 그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도로와 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입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로 뭐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부지에서 예의적 개발행위, 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로는 자, 몇 페이지까지 이제 가야 되냐면 109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간간히 보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110페이지부터 가시게 되면은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을 부지에서 개발행 금지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고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관리계획 일정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거기 내용 길게 나와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단순화시켜야 돼. 용도지역 결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 우리 숫자 외우셨어요.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도 개별법에서 행정을 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알 수 없었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도로학교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는 땅입니다. 이유는요, 도로 예정지에다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를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 나중에 도로 만들 때 땅값보다 그 건물값이 더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요. 모든 얘기 시작.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지가 있으면 다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된다. 아예 건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소위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3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13회 때는 벌써 12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후에도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이 단계별 평, 요건 앞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 뒤쪽에 워낙 출제되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건 개념만 잡는 거예요. 자, 얘기 시작은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용도적이 있으면 자연환경 보존적도 이론상 건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20에 80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용도 지구나 구역도 규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도로학교 공원 설치를 결정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업이 촥촥촥 진행이 돼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 도로 부지로 학교 부지로 결정만 해놓고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지자체가 돈이 없어갖고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고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규제받는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의 일정표를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소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구분 수립이라는 개념 정도면 하나의 포인트죠. 자, 한 10년짜리 공사한다 하십시다. 그 중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부분을 1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하는 부분을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년 내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검토라고 해서 매년 2단계 부분에 있는 부분을 1단계, 3년 이내 시행할 부분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큰 이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내가 땅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됐으면 이게 사업이 언제